해야 하는가? 중앙지검장이 검찰 개혁을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이제 내부에 소위 말해서 문제적 인간들 정리해 그렇죠. 나가야 일단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검찰을 망하게 한 인간들 예. 이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봉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십상시 문건 사건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정윤회.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무리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우병우 라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아니 차근히 정리해봐야 돼. 그때 이 국기문란 사건, 기밀 유출 사건을 둔갑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일단 우병우 있죠.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그다음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면서 완전히 인사권을 장악하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사람을 쫙 심었단 말이죠. 심었죠. 심지어 국정원까지 보냈잖아요. 2차장, 국정원 2차장. 3차장. 2차장, 2차장인가? 2차장. 자기 친구 보낸 거. 그렇죠. 2차장.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이석수. 이석수 특명감찰관. 그 부분도 또 치고 그걸 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 수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인물들을 다 하나씩 짚어봐야 돼. 김수남이 이거 덮는 와중에 이때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황교안. 어쨌든 여기도 빗나가든 전국법으로 나가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병우 검찰국장 우병우 라인 대표가 안태근. 자기 검찰국장으로 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태근이 그래서 하여튼 안태근이 뭐 저 김선남한테 통화를 했든지 해서 어쨌든 윤갑근이가 그 팀 수사팀장으로 오죠. 그렇죠. 윤갑근. 근데 이제 윤갑근은 조금 찍기다시라고 봐도 어쨌든 이 와중에서 그리고 이것이 2016년 넘으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 아이 윤갑근은 찍게다시가 아니고 아니 우병우 수사를 망가뜨린 주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면 정범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갑근을 찍게다시라고 윤곽근을 무시했던 그렇죠. 무시했죠. 저는 반성하고 윤곽근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를 망가뜨린 장본인 윤곽근이잖아요. 전화 통화 내역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 내역이나 최소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기초적인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도 안 뺏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특검에 그러면 그 우병우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니까 깡통이었잖아요. 없었어요. 빵이었죠 빵. 자 이영렬도 중앙지검장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십상시 문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안봉근, 이재만. 야, 우리 참 이게 블랙리스트 다 나온다 이제 이재만. 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게 오늘날 윤석열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가.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원세훈 재판이 있어 또. 그렇죠. 그때 그거를 방해했던 주역들. 대표적으로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이 계속 간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김영권인가요?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영권. 거기 이미 나갔으니까. 그리고 황교안. 그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이 심어놓은 라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막 내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소위 이제 황교안, 우병우의 치세를 맞아서 잘 나가는 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라인들, 걔들이 그 동안에 그렇게 윤석열 욕을 했대. 그렇죠. 이제 끈떨어진 사람이니까 저건 조직의 적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고 버티길 잘했구나. 그럼요. 안 나가니 버티는 게요. 저는 윤석열 사실 종편에 제가 나간 게 딱 두 가지. 최동욱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를 하기에 그때 당시엔 종편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윤석열은 제가 2003년도 잠깐 나라정금 사건을 같이 공동 변론한 인연으로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윤석열 변호사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태평양에서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요 한직의 여주지청 어디 그 지방에 고등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서는요 사람을 안 봤어요. 인사도 안 해. 후배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걸 견뎌내는 게 박형철 같은 경우는 결국 사표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철은 나이라도 어리지. 윤석열 선배는 나이도 많은데 후배놈들이 딱 생가고 밥도 안 먹고 같이. 그럼 그래서 혼밥 먹었어? 그리고 혼자 막 또 폭탄주 만들어서 돌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근데 아, 돌릴 놈도 술도 없고. 말술인데. 언제 자리 한번 만들었고 말술 한번 먹고. 근데 우리가 먹으면 이게 부적절한 건 아니야. 그게 윤석열을 왜 저는 이제 또 가까운 사람이 있어 친구한테 예. 그래서 왜 그만 안 둔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 내가 그만두면 좋아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냐. 예. 아니 그리고 언론에 나온 이유는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의 공소 유지 이 부분이 힘이 들다. 그렇죠. 왜냐면 원세훈 그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후배들 보기에 검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남아 있어야 된다. 대부분 뭐 판사나 좀 깨어 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 물 먹고 에라 내가 뭐 여기 굳이 여기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꽤 수년 동안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면서도 버티는 게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저는 그게 버틴 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그 지금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그 파견을 제대로 된 그 수사 능력 있는 사람 파견을 받았고 그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국민의 촛불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게 보면. 그렇죠. 촛불이 특검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근원적인 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손볼 사람들 쭉쭉 나오고 있어. 그 와중에 지금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잠깐 있다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옛날로는 사정비서관이에요.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검찰을 속속 들여다볼 거 아니야. 다 알고 있고. 야, 검찰 떨고 있겠네. 그다음에 윤석열 선생이 그때 이제 지금 한 5년 동안 열사가 됐다 선생이 됐다 말려놨어. 5년 동안 고생을 한 거냐 한직을 돌면서.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먹던 놈들이 다 알아요 지금. 이름이 적혀있단 말이야. 아 윤석열 머릿속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물론 이거 일반 검사들도 알아. 윤석열 머리가 또 비상해요. 그래요? 근데 사법고시는 왜 이렇게 늦게 붙었대? 그 사법고시 갖고 그 사람의 머리나 능력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나처럼 사법고시 안 붙은 사람들 살고 있잖아. 그거는 일형의 한 기준이지. 한 시험에 불과한 거고. 근데 오늘 준비 많이 해왔어. 저는 1년 동안 그 윤석열하고 같이 그 복잡한 나라종금 사건 같이 해봤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다 해왔는데 그냥 막 무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 게 특수부 검사로서. 문강배 변호사가 그거를 다른 것들은 끈기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거는 탁월한 그 기획력이 있다. 이지아보다 기획력이 뛰어나요? 문강배 변호사는 저를 별로 인정 안 하니까. 아니. 이지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보다 수사의 측면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상실험 경험이 많잖아요.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일종의 전국구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이게 검찰 출신이 가는 자리에 감사원이 간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법대 나온 사람이야. 옛날에 윤석열 선생이랑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야. 누구?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원 출신. 감사원 출신. 누구죠 그게 이름이? 김종호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 김종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말하자면 이 원세훈 댓글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검찰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칼을 쥔 지금 라인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동안에 평검사 시절부터도 부장들이 이제 윤석열 검사 눈치를 봤으면 봤지. 그렇게 무슨 기수 따지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깔아뭉갠다가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름 그 포스도 있었고. 그리고 김수남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비슷해. 그리고 할 때 이게 이제 평검사한테 부장검사한테 갖고
선배님, 이거 회의죠. 네. 이거 회의돼요. 이거 수사 회의죠. 그러면은 예. 그리고 다 밀려나갔다는 거.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화투 칠 줄 알죠? 예. 뭐니면 화투에서는 광이 최고고, 동양사에서는 나이가 최고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손볼 명단은 다 나온 건가요? 아니, 많죠. 예, 많지만 여기가 많은데 핵심적인 인물들. 그렇다 다 걷어내버리면 검사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찍기다 쓰든 슬슬 그럼요. 걷어내고. 예.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에 버금갈 만한 제약을 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은 걷어내야죠. 예. 속아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한편으로 우병우의 미션, 그 다음에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우병우의 미션이 아니라 윤석열의 미션,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해서 착실하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칼끝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바들바들 떨고 있다. 검찰 개혁이 조금이라도 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땐 또 언제든지 서초동 2명의 검찰 개혁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안 돼? 시끄날 때 해봐. 해 빨리. 하나면 제가 그 수뇌부에서 고검장급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처럼 검사의 대화처럼 집단적인 반발이 있겠냐 하니까 자기는 100% 아니다. 절대 없죠.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이 자, 정도 우선 되면. 그때하고 달리 검찰이 셀러리맨화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됐고 자기 살 길 바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항명이나 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집단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3기가 지금 검사장들 순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뭘 기대하냐면 야 이번에 23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어 이것들이요. 그래가지고 우회 쳐다보느라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요거 바쁘지 무슨 지네들이 어디 누구를 규합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10년간 예산만 파신 숫자를 보면 흥분하시는 분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수문 예산을 차단내신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검에 가서 강의도 하신 분입니다. 최순실 예산이 어디 숨어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0년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산 숫자를 들여다보고 다 수천 페이지를 분석해 오셨던 분이라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 합의된 예산안 아직 전부 다 보지는 못하셨죠? 예, 그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혁신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속에서 지금 논의에 오늘 오전에 아직도 큰 틀에서 소위 잠정 합의인데 잠정 합의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잠정 합의가 돼서 의석수가 확보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지만 이대로 된다고 봐야 되죠, 거의. 잠정 합의된 부분은. 거의 됐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어제 까지 최대 쟁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한 게 공무원 증언이라고 했던, 원래는 저는 이거는 이제 충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제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경찰, 소방서 또 누가 있죠?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 구조대. 거의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공무원 증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소방서, 경찰, 해경, 사회복지사, 집배원, 충원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줄였습니다, 일단. 퉁쳐서 공무원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건 언론이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해줘야 되는데 계속 공무원 증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 프레임을 갖다 쓴 거거든요. 직무유기예요, 언론에. 어쨌든 그렇게 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집배원 어쩌고저쩌고 쓰면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줘야 그 사람을 늘리죠. 자, 그렇게 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래서 2,700명 줄었는데요. 이게 이제 당장 1월부터 근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채용 과정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간 한 2천만 원 치더라도 네. 54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428조니까 10,0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 네. 액수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약 이러니까요. 네.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 프레임을 내걸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여기 매달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조선일보 일면 보니까 큰 정보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프레임을 걸기에 딱 좋은 게 그렇죠. 공무원 증원, 복지 퍼주기, 큰 정부, 그래서 그리스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맨 뒤에. 슈퍼 예산 뭐 이런 같이 가는. 예.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이 정부가 이제 공무원을 늘리고 복지를 늘려가지고 그리스가 망한 것처럼 계속 복지 과다로 가려고 한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프레임인데 거기에 요 공무원 증원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네. 실제로는 꼭 필요한 인력인데 계속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대해왔던 거다. 그렇게 보시죠. 네. 왜냐면 액수가 너무 적어요. 실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안에 복잡한 문제도 많은데요. 인건비도 그렇게 증가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도 전체 예산의 8%대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계속 왜 공무원 증원이라고 언론이 받아주는지 조금만 따져보면 여기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사실 집배원 너무 열악하다. 소방수 너무 부족하다. 해경 장비 부족하다. 뭐 CCTV 인력 부족하다. 특수구조대 부족하다. 이 얘기 언론의 단골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민생 공무원 충원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들 늘리자고 하는 예산을 막으면 막지 못하게 했었어야죠. 언론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진짜 나쁜 비겁한 언론의 보도 행태였다고 봅니다. 이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준 거는. 어쨌든 그래서 줄었습니다. 예. 줄었고. 그런데 아직 다 못 보셨다고 했는데 합의안 중에 오늘 아침에 꼼수를 발견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꼼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합의안 중에 이제 아동수당이 있는데 예. 아동수당이 원래 이 전체 아동들한테 예.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고. 네. 예.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말을 만들었는데요. 선심 정치가 아니라 악심 정치다. 퍼주기가 아니라 이제 퍼내기인 것.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저는 선심 공개하게 못하게 하는 건 봤어도, 그거 반대하면 욕먹으니까 하긴 하는데 선거 이후에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정부가 하는 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게 주로 많았는데, 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합의문을 자세히 유심히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예. 뭐가 있냐면, 근데 시기만 넣친 게 아니에요? 시기만 늦춘 게 아니고, 예. 2인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부터 준다는 거거든요. 둘째?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1조 1,000억 주려고 했던 게 5,1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를 방심하는 사이에. 네. 원래는 1인이었어요, 1인. 예. 그러니까 첫 아이. 예, 첫 아이. 부터 모든 아이지, 모든 아이지. 그렇죠. 모든 아이죠. 모든 아이에서 지급하던 것을 아이가 둘이 돼야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는 거의 뭐만 봤냐면 100%를 90%로 줄이는 거 예. 그것만 봐가지고 예. 왜 이렇게 보편복지를 반대하느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2인 가구란 말에 더 핵심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90% 줄은 게 아니라 절반으로 줄은 거다. 오늘 제가 아침에 몇몇 언론을 봤는데 딱 한 언론 정도 빼놓고는 그거를 본 곳이 없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소장님처럼 이것만 몇십 년 본 사람이야 보자마자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알려지면은 이거 제대로 알려주면 언론이 이런 거 제대로 알려주면 정말 그 1인 가구를 2인 가구로 바꾼 정당은 폭파당하거든요. 네.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주부들에게 다른 복지는 지지율이 한 60, 70인데 네. 이 복지는 거의 90 가까워요. 당연하죠. 그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확 꺾였던 게 이게 병설 단설. 네네. 그 남자들은 잘 모르고 네.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많거나 한 성인들도 20대나 60대는 잘 모르는데 30, 40대의 여성들에게 뭐 병설을 줄여? 폭탄이죠. 아니요. 폭탄이 돼가지고 확 꺾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동수당을 절반으로 꺾었어 누가? 누가 꺾었습니까 이거? 물론 이제 그 야당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아주 격렬히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기초노령연금은 차마 그렇게 못 건드렸는데 아동수당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지지층인 이제 노년층의 노년 수당은 못 건드렸고
아동수당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5천억이 줄었답니다. 요게 숨어있는 1인치였군요. 예, 예. 둘 이상 있는 집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이것,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기를 뒤로 연기하는 것만 생각했더니 그걸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마 전략이 넘어간 것 같아요. 90% 그거에 싸우느라고 2인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숨어있는 것들. 네, 그리고. 숨어있는 것들 많겠죠. 네, 맞죠.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예. 좀 어떻게 보면 줄이느라고 줄였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해 3천억 정도 줄였습니다. 예. 그 대기업들 3천억 부담을 덜어준 셈인데 한국 자유한국당이 요만큼 해낸 거군요. 예. 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88년 이후에 처음으로 법인세가 인상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 예. MB 때 워낙 많이 깎았으니까. 예, 거의 한 2조 6천억 요 정도를 깎은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거의 돌린 거죠, 이제. 거의 9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그러니까 매년 2조 때니까 그러니까요. 9년이면 10년이면 20조를 깎아준 거죠.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한 번 확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2조 정도 덜, 그러니까 2조를 재벌들이 세이브하게 해준 거잖아요. 네, 세이브하게 해주고. 예. 그냥 있었을까요? 뭐 사람들이 그 세상 공짜는 없죠. 계산이 분명한 분인데,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법인세는, 자유한국당이 끌어내리긴 했는데, 다시, 3천억 정도. 네. 원래는 5천억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계산을 이제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그 3천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을 정부가 주장했고, 예. 3천억 이상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예. 그래 봐야 그 세금이 줄어든 건 3천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안 성격 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저희가 좀 더 계속해서 전화 연결도 하고 계속 다뤄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두 가지인데요. 걱정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예. 복지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짠돌이 예산이다. 그래요? 예. 좀 해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늘리긴 늘렸죠. 늘리긴 늘렸는데. 근데 이제 대규모로 늘린 건 아니고 예.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증가라든가 예. 최저임금 보장 이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예. 당장 액수는 사실 크지 않지만 예. 이 방향으로 가게끔 이제 방향을 틀은 거고요. 방향을 틀었다. 예, 그렇기 번째. 때문에 양은 많지 않으니까 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거죠. 음. 이 정부에서 이 야당에서 특히 얘기하는 7.1% 최대 증액이다. 예. 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급히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때 8% 올린 적도 있더라고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7.1도 한 번 더 있고. 이분한테 걸리면 다 숫자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차라리 박근혜 정부 이후 최대라고 해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곳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네네. 라고 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틀었다는 거다. 네. 복제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켰다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보시기에 이제 가장 큰 의미라는 거죠. 숫자 자체를 볼 때.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복지를 늘리고서도 재정 건전성 지켰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내년에 지출도 늘렸지만 수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8조 정도 늘려가지고 예. 그런 지금 긍정적인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해는 이렇고 다음에는 더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 네네. 이런 신호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야당이 많이 막았지만 예. 그래도 효과가 크게 크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방향을 트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법을 바꾸는 겁니다. 예. 아동수당도 법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예. 기초노령도 법을 바꿔야 되고 예. 최저임금도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법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아하. 전문가로부터 해설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얘기했었던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공방을 하다가 벌어졌던 멘트들 중에 어제 언급하신 서로 이제 딴 얘기하는 거. 예. 네. 이낙연 총리하고 이장우 의원의 멘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놀고 먹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 행정직은 이번 증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에요. 예. 제 얘기가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아니 경찰관 소방원이라니까 이쪽에서 아니 그 사람들 늘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늘리지 말자. 공무원 늘리지 말자는 얘기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공무원 늘리지 말라니까 얘기 계속 반복해서 아마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판단력이 좀 작거나 아니면 정보가 제한되는 분들은 네. 그렇게 이해할 것 공무원 같아요. 늘리려고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죠. 소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까요? 직무유기를 하면 정범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곽근을 찍게 되시라고 윤곽근을 무시했던 그렇죠. 무시했죠. 저는 반성하고 윤곽근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토동수사를 망가뜨린 예, 장본인 윤곽근이잖아요. 전화통화 내역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정확한 아니에요? 내역이나 최소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예. 기초적인 압수수색을 다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도 안 뺏었잖아, 심지어. 그런 게 특검에 예. 그러면 그 우병우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니까 깡통이었잖아요. 없었어요. 빵이었죠, 빵. 자, 이영렬도 중앙지검장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십상시 문건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안봉근, 이재만. 야, 우리 참 이게 블랙리스트 다 나온다 이제 이재만. 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요. 예.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게 오늘날 윤석열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는가. 예.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그렇죠? 댓글 사건. 예, 원세훈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원세훈 재판이 있어 또. 그렇죠. 예. 그때 그거를 방해했던 주역들. 예. 대표적으로 황교안이잖아요. 황교안이 계속 간섭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김영권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영권. 거기 이미 나갔으니까. 예. 예. 그리고 황교안. 예. 황교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황교안이 심어놓은 라인들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막 내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뭐라 그러냐면 소위 이제 황교안, 우병우의 치세를 맞아서 잘 나가는 놈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라인들. 걔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윤석열 욕을 했대. 아, 그렇죠. 이제 끈떨어진 사람이니까 저건 조직의 적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야, 안 나가고 안 버티길 되고. 잘했구나. 그럼요. 안 나가니 버티는 게요. 저는 윤석열 사실 종편에 제가 나간 게 딱 두 가지. 최동욱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를 하기에 그때 당시엔 종편에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윤석열은 제가 2003년도 잠깐 나라정금 사건을 같이 공동 변론한 인연으로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번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원 출신. 감사원 출신. 누구죠 그게 이름이? 김종호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 김종호. 김종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말하자면 이 원세훈 댓글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검찰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어떻게 보면 칼을 쥔 지금 라인업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응? 그동안에 평검사 시절부터도 부장들이 이제 윤석열 검사 눈치를 봤으면 봤지. 그렇게 무슨 기수 따지고 해가지고 뭐 윤석열을 깔아뭉개다가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름 그 포스도 있었고. 그 김수남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비슷해. 그리고 할 때 이게 이제 평검사한테 부장검사한테 갖고 선배님 이거 회의죠. 이거 회의돼요. 이거 수사 회의죠. 그러면은 그렇다 다 밀려나갔다는 거.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화투 칠 줄 알죠. 예. 뭐니면 화투에서는 광이 최고고, 동양사에서는 나이가 최고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손볼 명단은 다 나온 건가요? 아니, 많죠. 많지만 여기가 핵심적인 인물들. 그렇다 다 걷어내버리면 검사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찍기다 시대는 슬슬 걷어내고.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에 버금갈 만한 제약을 그 행사를 했던 사람들은 걷어내야죠. 속아내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 한편으로 우병우의 미션, 그 다음에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우병우의 미션이 아니라 윤석열의 미션, 박균택의 미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검찰 개혁을 해서 착실하게 오랫동안 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칼끝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네. 바들바들 떨고 있다. 검찰 개혁이 조금이라도 촛불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게 보면. 그렇죠. 촛불이 특검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근원적인 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윤석열의 의지와 예. 이런 것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 손볼 사람들 아니, 쭉쭉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 그 와중에 지금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예. 변호사로 잠깐 있다가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반부패 들어갔잖아요. 비서관, 예. 이게 옛날로는 사정비서관이에요. 사정비서관. 그러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검찰을 속속 들여다볼 거 그럼 아니야. 다 알고 있고. 야, 검찰 떨고 있겠네. 그 다음에 윤석열 선생이 그때 이제 지금 한 5년 열사가 동안을 됐다, 선생 됐다, 알려놨어. 5년 동안을 고생을 한 거냐, 한직을 돌면서. 그러면 그 중간에 거기 빈정대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먹던 놈들이 예. 다 알아요, 지금.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야. 아, 윤석열 머릿속에. 윤석열 머릿속에는 물론이고 일반 검사들도 알아. 윤석열 머리가 또 비상해요. 네. 그래요? 어. 근데 사법고시는 왜 이렇게 늦게 붙었대? 그 사법고시 갖고 그 사람의 머리나 능력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 나처럼 사법고시 안 붙은 사람도 아이고, 살고 있잖아. 그거는 일형의 한 기준이지. 한 시험에 불과한 거고. 근데 오늘 준비 많이 해왔어. 저는 1년 동안 예. 그 윤석열하고 같이 그 복잡한 나라종금 사건 같이 해봤잖아요. 술도 마셔보고 예. 다 해왔는데 그냥 막 무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획력이 그냥 탁월해요. 그런 게 특수부 검사로서. 문강배 타고난다고. 변호사가 그거를 다른 것들은 끈기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존중하는 거는 탁월한 그 기획력이 있다. 이지아보다 기획력이 뛰어나요? 문강배 변호사는 저를 별로 인정 안 하니까. 아니. 이지아 변호사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보다 수사의 측면에서는 아.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상실험 경험이 많잖아요. 이거를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이거는 일종의 전국구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감사원 출신을 임명했다. 예. 이게 검찰 출신이 가는 자리에 감사원이 간 것이 이례적이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법대 나온 사람이야. 옛날에 윤석열 선생이랑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야. 누구? 해야 하는가? 중앙지검장이 검찰 개혁을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이제 내부에 소위 말해서 문제적 인간들 그렇죠. 정리해 나가야 일단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검찰을 망하게 한 인간들 예. 이거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봉 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재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십상시 문건 사건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정윤회. 그래서 이제 그거 봐주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무리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우병우 라인들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 예. 아니, 차근히 정리해봐야 돼. 그때 이 국기문란 기밀 유출 예. 사건을 둔갑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병우. 예. 일단 우병우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예. 그다음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면서 예. 완전히 인사권을 장악하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 사람을 쫙 심었단 말이죠. 심었죠. 심지어 국정원까지 보냈잖아요. 2차장, 국정원 2차장. 3차장. 2차장, 2차장인가? 2차장. 예. 자기 친구 보낸 거. 그렇죠. 2차장. 예.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이석수. 예. 이석수 쳤지. 이석수 특명감찰관. 예. 그 부분도 또 치고 그걸 치는 과정에서 또 내부적으로 그 수백 통의 전화를 하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인물들을 다 하나씩 짚어봐야 돼. 김수남이 이거 덮는 와중에 예. 이때 그 법무부 장관 누구예요? 황교안. 어쨌든 여기도 빗나가든 네. 정공법으로 나가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병우 검찰국장 우병우 라인 대표직 안태근. 예. 자기 검찰국장으로 앉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윤갑근. 안태근이 그래서 하여튼 안태근이 김수남한테 통화를 했든지 해서 어쨌든 윤갑근이가 그 팀 수사팀장으로 오죠. 예. 그렇죠. 윤갑근. 근데 이제 윤갑근은 조금 찍기다시라고 봐도 어쨌든 이 와중에서 그리고 이것이 2016년 넘으면서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갑근은 찍게다시가 아니고 아니 우병우 수사를 망가뜨린 주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핍박 속에서 윤석열 변호사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잠깐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태평양에서. 네, 잠깐 1년 동안 했었는데 그거요 한직의 여주지청 어디 그 지방에 고등부 대구고검 대전고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검찰에서는요 사람을 안 봤어요. 네. 인사도 안 해.
후배들이. 예, 인사도 안 하고 그걸 견뎌내는 게 박형철 같은 경우는 결국 사표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형철은 나이라도 어리지. 윤석열 선배는 나이도 많은데 후배놈들이 딱 생가고 밥도 안 먹고 같이. 그래서 혼밥 먹었어? 그리고 혼자 막 또 폭탄주 만들어서 돌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근데 아, 돌릴 놈도 술도 없고. 말술인데. 언제 자리 한번 만들었고 말술 한번 먹을게. 근데 우리가 먹으면 이게 부적절한 건 아니야. 그게 윤석열을 왜, 저는 이제 또 가까운 사람이 있어, 친구하고. 예. 그래서 왜 그만 안 둔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 내가 그만두면 좋아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냐. 예. 아니, 그리고 언론에 나온 이유는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의 공소 유지. 이 부분이 힘이 들다. 그렇죠. 왜냐면 원세훈 그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후배들 보기에 검사는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남아있어야 된다. 대부분 뭐 판사나 좀 깨어있는 판사나 검사들이 예. 사건이 터지고 이러다 보면 물 먹고. 내가 뭐 여기 굳이 여기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꽤 수년 동안 그렇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면서도 버티는 게 5년 동안 버틴 거예요. 저는 그게 버틴 게 대단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박영수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그 파견을 제대로 된 수사 능력 있는 사람 파견을 받았고 그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국민의